네, 제가 이제 키워드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위기 관리에 이제 집중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하여튼 다행히도 미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건 이제 어떠한 그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오른 건 절대 아니고요. 연준의 그런 태도, 발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오른 부분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런 이제 말 한마디가 이제 소프트사도 매출도 하향이고 또 고용 부진 지표도 별로 안 좋았는데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만큼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스탠스를 안정적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아직도 따라가고 있고 언제든지 변화무쌍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3일 오른 거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감정을 휘둘릴 필요 없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시장을 갖다가 위기관리 대응 차원에서 적응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은행 의장께서도 어제는 9월에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 또 연준의 부의장 되시는 분은 또 속도를 또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 관련 인사들도 이 발언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얘기가 맞아떨어지질 않네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충돌되면서 또 이렇게 금리 인사 속도 조절한다는 쪽의 비중이 더 크면은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고 또 지표도 별로 안 좋은데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어떠한 안정성이 없는 시장이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위기관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시장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장이라고 생각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봉쇄 해제가 됐고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을 또 적극적으로 내놓는 그런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은행의 대출도 좀 완화해주고 금리도 내려주고 위안화 절상 각종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중국도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특징이고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외인이 조금 들어오긴 했으나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외인이 약었습니다. 아주 얕게 행동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외인이 추가 상승을 좀 해서 좀 수급이 들어와서 좀 정강 후강의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갭상승해 갖고 그냥 뒤로 좀 내려오는 정강 후약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도 지금 어떠한 장세를 불확실성하게 보면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분산 투자하는 그렇게는 행태를 좀 보이고 있다. 환율은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또 순환매에 의해서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을 잘 찾아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증시 시장을 보고 있고요. 지금 불확실성의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거? 이게 여기서 좀 주시해야 될 게 아시겠지만 확전이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니까 곧바로 지금 액션을 취해서 핵 부분을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핵 발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과거 같으면 핵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설마라는 얘기가 먼저 들었을 텐데 사실 요즘의 시장의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분위기라서 참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어떤 정상적인 건강한 정신 상태라면 괜찮은데 약간 이제 건강 문제 이상설도 있고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엉뚱한 버튼을 또 누를 수도 있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군요. 단 1%라도. 그런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고, 이제 핵이 확전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핵이 이제 발사된다고, 그건 이제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확전이라든지 장기화, 이런 부분이 원자재하고 연결된다는 부분,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부분.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좀 더 커져갈 수도 있는 가능성, 결코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런 부분하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의 서비스 PMI 요 부분도 5월 고용 보고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표에 따라서 또 장이 또 움직일 수 있다. 어떤 발언이 없다면 지표에 의해서 또 변동성 장세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예의 깊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관심 좀 섹터로는 항공 우주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관련 정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세트리가 이런 항공우주 5일날 또 발사를 하니까요. 누리호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수소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수소로 갖다가 다시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표하고 발명했다는 그런 또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항공하고 수소 쪽에 또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코멘트와 시황 관심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좀 이야기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원숭이 두 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염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사실 금방 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의 위협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뭐 처음에 나타날 때 국내에서 뭐 진짜 그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인천공항 입구하는데 2사람, 3사람 나왔다고 그래서 뭐 다들 간과하고. 지금 2년 갈 줄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이렇게 갈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원숭이 두 창도 지금 영국에서 뭐 300명, 전 세계적으로 몇백 명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들어오는 거 뭐 막을 방법은 딱히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이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잡아지고 이제 완화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고 시장에서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